자, 우리 지금 직선하고 있습니다. 직선하고 있는데 이 직선의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고 일반형이 있고요. 표준형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형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거. 기울기나 y절편 자체가 y절편 자체가 너무 쉽게 구해지는 형태라서 파악하기 쉬운 형태가 얘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단점이 한 개 있죠. 뭐야? 수직선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얘는 뭐? 수직선이란 얘기는 x = a라는 걸 수직선이라 불러. 수직선은 표현 불가합니다.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표준형으로 만약에 내가 직선을 잡았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우니까. 그래서 직선의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자, 뭐가 주어지면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하나 주어지면 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얘를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y는 m에 괄호 열고 x 체계를 잡아 놓으시라는 얘기야. 여기 누구를 집어넣으면 빼기 x0를 집어넣으면 x0가 탁 집어넣으면 y 값이 y0로 탁 나오는 거니까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기울기가 결국 누구랑 동일하다? 탄젠트 값이랑 동일하더라. 탄젠트 세타 값이랑 동일하더라. 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 자,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편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x절편이 y절편이 각각 ab라고 합시다. 그러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이 뭐가 된다? 하나의 절편이 있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고사항으로는 알고 계시면 좋다. 자, 가봅시다. 왜 이렇게 되는데? 당연한 거지. y에 0 집어넣어? x절편 a 나와. y에 0 집어넣어? x절편 a 나와. 그 다음에 x에 0 집어넣어? y절편 b 나와. 오케이?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 형태 있고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지난 시간에. 기울기는 그 도형적인 의미가 뭔데? 축과 평행한 어디의 축과? x축, y축이란 얘기입니다.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대 높이 b란 얘기야. 밑변 대 높이의 비율이다 라는 거니까 얘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나오면 이런 형태 f의 별 빼기 f의 세모 밑에 별 빼기 세모가 나오면 얘는 뭐라고 읽기? 기울기라고 읽기. 그래서 얘가 기울기를 뜻하는 하나의 표현이더라.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죠? 여기까지. 됐어? 조금만 더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이야.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의 교점, 누구를 지난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제 표현하려고 그래.
일단 표현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x 빼기 y는 4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0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중학교 때야 뭘 해? 직접 교점을 찾고 교점 찾기 교점이 누가 나와? 2,2가 나와? 2,2가 아니구나. 얼마 나오니? 머리 안 돌아가냐? 뭐 나오지? 2, 마이너스 2죠.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됐지? 교점을 찾고 난 다음에 뭐를? 그 다음 단계 뭐 해줘? y는 기울기 뭔지 모르니까 m에 x 빼기 2 빼기 2.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어요? 이까지 됐죠? 끝. 이게 중학교 때 방식이야. 이게 중학교 때 방식이야. 교점 직접 찾고 뭐를? 직접 찾는다는 얘기야. 누구를? 교점을 직접 찾는 거야. 그리고 적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어디?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새로운 개념을 배웁니다. 어떤 개념을 배우느냐? 자, 보세요. 얘를 일반형의 좌변으로 표현합니다. 일반형. 일반형은 한쪽이 0이죠.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일반형은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한쪽이 0인 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적당히 교점을 지나는 얘들아 한 점을 교점이 있다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니? 야 교점이라면 무수히 많지. 오케이? 무수히 많으니까 자 여기 둘 중에 아무거나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느냐? 첫 번째, 얘들아 여기 봐. 2, 마이너스 2 지나 안 지나? 이 지날까 안 지날까? 2, 마이너스 2 지나면 얘 0. 2, 마이너스 2 지나면 0. 지나네. 맞죠? 지나네. 그리고 식을 정리했더니 m 더하기 1에 x 하나 m 마이너스 1에 y 하나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4는 제로가 되는데 누구의? x와 y에 관한 1차식이면서 동시에 0이 될 수 없으니까 직선이라 얘기할 수 있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디서부터는 고등학교부터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새롭게 배우느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때 교점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의미야. 교점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되셨나 모르겠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부분에서 교점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다. 17x 더하기 13y는 2가 있어요. 29x 플러스 31y는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자, 중학생들한테 이거 풀라고 얘기하면 야, 교점 지나는 직선 구하고 집에 가 라고 하면 욕을 엄청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찾아봐봐 라고 하면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점을 구하고 그 다음 단계의 기울기를 설정해가지고 직선을 만들었잖아. 이 교점 구할 수 있겠냐고.
물론 있지. 맞죠? 물론 있지. 개수 비교해가지고 17 곱하고 29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너무 오래 걸리잖아. 맞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배웠어? 아, 얘는 뭐 해주면 돼? 기울기는 달라요. 기울기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당연한 거야. 맞죠? 당연히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서는 무조건 만납니다. 그래서 그 교점은 누군지 내 알 바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건 저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내가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한다고? 한쪽을 0으로 만들어. 한쪽을 0으로 만들어. 얼마? 17 x 더하기 13 y 빼기 2 라고 적어. 일반형의 좌변. 일반형의 29x 더하기 31y 더하기 3. 일반형의 좌변, 일반형의 좌변을 적는 거야.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둘 중에 아무거나 뭐를 곱해주냐? 특정한 상수를 곱해주는 거야. 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표현 때문에 뭐 n을 곱하든 k를 곱하든 상관없습니다. k를 앞에다가 곱해줄게. 그리고 더해주고 0이라고 하면 교점을 만약에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겠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겠죠. 여기다가 대입하잖아. 0이 나오지. 왜? 얘가 2가 될 거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0이 될 거라서 결국 등호가 성립하게 되고 얘가 뭐가 된다? XY에 관한 1차식 형태, 1차 방정식 형태가 되니까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지? 이거 됐지? 억지 부린 거야. 뭐 설마 저렇게 나온 데가 있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첫 번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표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표현에 대해서. 됐지? 표현에 대해서. 이까지 됐죠? 표현에 대해서. 뭐? 일반형의 좌변. 적어줄까? 일반형의 좌변입니다. 일반형의 여기다 적자. 좌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느냐? 뭘 곱해준다고? 비례상수 또는 그냥 상수 하나를 곱해줍니다. 뭐 여기다 곱해주자. k 더해주고 는 제로라고 적어주면 얘는 뭐야? 얘는 의미가 뭐야? 이 의미가 두 직선에 여기 들어있는 두 직선에 뭐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더라. 됐니? 됐죠? 압축해서 적으면 저겁니다. 두 번째. 자, 이런 의문이 들 거야. 쌤, 그러면 저는 이 example에서 m을 여기다가 곱하는데 m을 여기다가 곱할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비교 한번 해봅시다. m을 앞에다가 곱할 건데요. m을 앞에다가 곱할 건데요. 쌤, 저는 m이 여기 뒤에다 곱해져 있는데요. 라고 했었을 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차이가 딱 한 개 있습니다. 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자, 앞에 m이 들어갔었을 때랑 뒤에 m이 들어갔었을 때랑 수식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차이가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외우려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싹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딱 한 개가 빠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 뭐가? K 안의 직선은 K 안쪽에 있는 직선은 뭐야? 제외됩니다. 딱 요것만 제외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 두 직선의 교점인 누구를 지난다? 2, 마이너스 1을 다 지나는 거야. 다 지나는데 누가 빠지느냐 하면 M 안에 들어있는 이 직선은 못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는 누굴 못 만들까요? x 빼기 y 빼기 4는 제로를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드는데? 라고 얘기하면 못 만드니까. 너무 뜬금없잖아. 못 만드니까. 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자, 이제 보여줍시다. 누구를? 여기에 m을 적당하게 내가 잘 조정해. 잘 조정해서 x 플러스 y는 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자, 생각해봐. 얘가 얘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는 일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일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개수의 비율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m이 사라집니다. 오케이? m이 사라지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냥 뭐 K 안에 있는 식은 못 만든다. 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여기 봐. 봅시다. 어딨어? 자, 여기 봐. 여기 한번 볼게. m의 x-2야? 마이너스 y 더하기 2 이렇게 적었어? 이거 이꼴 제로야. 자, 얘는 누굴 지난다 항상?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왜? 얘가 일반형의 좌변? 얘도 일반형의 좌변이잖아. 오케이? 그런데 누구 못 만들까 이거? M 안에 들어있는 식은 못 만듭니다. M 안에 들어있는 X는 2가 못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뭐라 그랬지? 처음에 무슨 형? 표준형. 표준형을 뭘 만든다? 뭘 못 만들어? 그렇지. 수직선 자체를 못 만들잖아. X 빼기 2는 제로가 수직선이잖아. 저거 못 만든다고. 이해되세요? 자, 나중에 되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면 좀 더 와닿을 건데 지금은 졸리네요. 지금은 졸리네요. 졸리지 않나? 안 졸리나? 자, 이제 이해되죠? 여기까지? 일반형의 좌변 해서 더하고 한쪽에 K배 해서 0이 되는데 뭐는? K 안에 있는 직선은 제외되더라. 됐어?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게 두 가지야. 하나는 점집거, 하나는 정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그것도 가르쳐 드릴 텐데 두 가지 소재. 자, K 안의 직선은 제외되더라 라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자, 뭐를? 우리가 요런 수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수식은 반드시 뭐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교점은 어떻게 풀어? 연립해서 교점을 구할 수 있지. 저 교점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 교점을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을 딱 보시고 식의 구조를 보시고
x, y에 관한 식들 말고 또 다른 문자 k가 들어있네. 그러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기계적으로 x, y 말고 또 다른 문자 m이 적혀져 있네. 그러면 뭐를 생각한다? m 안에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요 괄호에 있는 식에 뭐를 구할 생각을 해? 교점을 구할 생각을 해. 뭐를 통해서? 연립을 통해서. 그게 뭐야? 정점이야. 이 정점이 뭐냐? m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를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값이야. 생각해봐. 교점이라며. 애초에 만나거든, 얘가. 애초에 만나니까 얘랑 연립해서 뭘 찾으면, 교점을 찾으면 그것은 정점이 돼. 정점이란 얘기는 고정된다는 얘기야. m에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고정점이 만들어진다. 자, 가봅시다. 해석 한번 해볼게. 이제 한번 해석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m 에 x 빼기 y 더하기 4. 뭐 똑같은 거 같지? 자, y 더하기 x 플러스 2는 0. 자, 해석해 봅시다. 두 가지 결론이 나와야 돼. 첫 번째 결론 뭐야? 정점부터 먼저 할까? 이거 훨씬 더 중요하니까. 정점 찾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를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제외된 식. 얘가 못 만드는 식.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제외되는 식. 제외식과 정점을 저기 있는 식을 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연립하면 만들어지겠죠? 누구를? 얘를 0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뭐 연립하면 될 거니까. 연립하면 얼마 나오지?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3 나오나?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1 나오네. 그러니까 누구를 연립한다? x 빼기 y 더하기 4는 0과 x 플러스 y 더하기 2는 0을 연립한다고. 마이너스 3, 1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점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외되는 식이 누구 있다? x 빼기 y 더하기 4는 0다. 됐지? 얘가 제외되는 식이야. 못 만든다고.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m 자체를 구조적으로 찾아낼 수 없다.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좀 풀어볼게.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기본 문제 2-7번 봅시다. 기본 문제 2-7번. 가자. 기본 2-7번입니다. 2에 m 더하기 2에 x 더하기 3m 더하기 5에 y 더하기 m 더하기 3은 얼마야? 0야.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돼? 이거 풀려면 뭐부터 해야 되니? m으로 정리해야지. 그게 최우선입니다. 뭐로? m으로 정리하는 거야. 정리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니?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를 먼저 하시는 거야. 그래서 m으로 정리하는 게 최우선이고, m으로 정리하면 뭐야 이거? 2mx니까 2x m 묶어내면 3y 그 다음 끝에 더하기 1입니다. 얘와 뒤에 있는 거 4x 5y 더하기 3은 0. 됐죠? 그 다음 단계 뭐다? 연립. 누구랑? 2x 플러스 3y 더하기 1은 0.
4x 더하기 5y 더하기 3 또한 제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립하면은 뭐? 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y 되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면 더하기 1이 되고 이거 이꼴 제로니까 y는 얼마가 돼? 1이 돼. y가 1이니까 x 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다? 이름하여 교점 또는 정점. 오케이? 됐어? 두 직선의 교점이냐 아니면 정점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돼 있니? 자, 2번 봅시다. 2번에 2x 플러스 y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얘와 x 빼기 y 더하기 2 이꼴 제로에 얘의 교점을 지나. 교점을 지나는 뭐다?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누구를 지난다? 얘가 하필 마이너스 2,2를 지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해준다고? 뭐야? 연립해서 교점 구하나? 아니지. 연습을 제대로 해보려면 일반형의 좌변. 일반형으로 다 되어 있네 또. 일반형의 좌변. m을 어디다 곱할까? 계산 좀 편하게 여기에 m을 집어넣을까? 반대로 해. 오케이? m을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뭐 해주면 돼? 그렇죠. 누구를 또 지나는데? 교점을 지나지만 얘도 지나니까 이거를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이쪽에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2까지 계산해주면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m에 마이너스 4 여기 얼마야?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게 얼마야? 0이네. m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마이너스 2니까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직선이 팍 만들어집니다. 다 됐죠? 자, 이제 활용 파트 문제들 좀 풀어봅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8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이다라는 게 약간의 응용이야. 8번이 약간 응용이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 8번에 보면 1사분면에서 만난다. 두 직선의 교점이 어디에 있다? 1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얘기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y는 m에 x 빼기 2m에 더하기 4가 된다라는 얘기죠. 가보자고. 교점 지나는 거야. 뭐가 보여 이거? 정리 맞지? 정리부터 해야 되겠네. 어떻게 정리해야 돼? m에 묶어내.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뭐? 4 뒤에 마이너스 y는 제로로 바꿔주면 되겠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m으로 정리하니까 x 빼기 2가 됩니다. y 빼기 4가 됩니다. 쌤 얘는 도대체 뭔데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는 x 이꼴 2라는 직선이야. 얘는 y 이꼴 4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누군데? 얘잖아, 교점. 얘가 되니까 이거를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2,4가 되는 거고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풀려면 얘가 0, 얘가 0인 거 찾아내면 되는 거고 의미를 좀 보려면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2,4를 항상 지난다. 가봅시다. 네, 보이죠? 누구? 2,4를 먼저 찍어봅시다. 2,4 찍어보자. 한 2,4 여기쯤 있다고 치. 있다고 쳐. 그리고 얘 봅시다. 얘는 y절편이 2가 되네. y절편 2. 그 다음 x절편 얼마? 1. 그래서 1이니까 여기죠. 그래서 어떻게 지난다?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야.
됐죠?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야. 몇 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1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그래서 1사분면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갑시다. 2,4야. 1사분면에서 만나야 돼. 여기 보다 기울기가 완만해야 되겠지. 좀 더 가팔라야 되겠지. 오케이? 가파르다가 어디까지 가파를 수 있어? 이까지 가파를 수 있죠. 오케이? 다 됐나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 직선의 기울기부터 먼저 찾아볼게. 요 직선의 기울기 뭐가 돼? 1이야. 됐죠?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얼마가 돼?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얼마? 4, 4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됐죠? 이해되죠? 그래서 누구와? 1과 4 사이에 뭐가 있으면 기울기가 있으면 이렇게 1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M이 누구와? 1과 4 사이에 들어있더라.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어? 자, 넘어가. 어디 보시느냐? 저기 뒤에 이제 직선 문제들 정말 많습니다. 직선 문제들 많으니까 어디 보시느냐 하면 13번 봅시다. 13번. 연습 문제 13번입니다. 연습 문제 13번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느냐? 13번입니다. 거기 OABC가 있어요. OABC가 있는데 얘들아 이게 이제 한번 살펴보자. 자,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7,8이 있습니다. 7,8이니까 뭐 한 이 정도 갈까? 자, 7,8이 있습니다. 여기 B가 되는 거고 각각 CA 이렇게 되겠네. 자, OA, BC의 내부 중에서 누구를 지난다? 자, 여기다가 얘가 지나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K가 1에서부터 2까지야. 1에서부터 2까지인데 거기 보면 기계적으로 뭐부터 해야 되는데? K로 묶어내야 되겠지. K로 묶어냅시다. K로 묶어내니까 뭐가 남아? X 빼기 1이 남아. 그리고 뒤에 누가 남아? Y 플러스 2가 돼. 이거 이꼴 제로지. 이해되세요? 가자. 누구? 1, 얼마를 지나? 2를 지나. 됐어? 1,2를 지납니다. 1,2니까 한 요 정도쯤 찍었지. 1,2를 지납니다. 됐나요? 1,2를 지납니다. 1,2를 지난 직선이 쭉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봐. 여기서 남는 길이 얼마인데? 6이죠. 여기서 남는 길이 얼마가 되는데? 7이네. 오케이? 6, 7이 되는 상황이네. 이해되죠? 여기서는 7 맞나? 7. 얘는 6.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끊어볼게. 딱 끊으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길이 얼마가 남아? 얘가 지금 1이니까 얘는 6이 남네. 오케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도 6이네. 요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6만큼, 위로 6만큼 가면 요 점을 지나는 거야. 오케이?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 뭐가 나와 있어? K의 범위가 나와 있어? K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K가 역할이 뭔데? 마이너스 Y를 이항시켜주면 Y는 넘겨줬었을 때 K의 X-1 더하기 2가 되니까
1,2를 지나는 직선인데 이 K가 하는 역할이 뭔데?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 요 지점에서 기울기가 1에서부터 2까지 가도록 한다는 얘기거든. 1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1이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 X의 증가량이 6일 때 Y의 증가량이 6이 되는 이 B라는 지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가면 아래쪽으로 얼마만큼? 1만큼 가는 거니까 누구를 또 지나겠어? 0,1도 지나겠죠. 이렇게 지납니다. 자, 가보자고. 이번에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요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2가 되는 지점 보자고. 얘는 얼마만큼? Y 값이 2 떨어졌을 때 X 값이 1 증가하는 여기 요 지점 지날 수밖에 없겠지? 오케이?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2가 될 거니까 요렇게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또 봐.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 2가 돼. 그럼 생각을 해.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가 6이야. 거리가 6이야. 오른쪽으로 몇 칸 가겠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3칸 가는 거 알겠어? 그래야지만 뭐라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야 된다고? 위로 6만큼 갈 때 오른쪽으로는 딱 3칸만큼 가는 거야. 이 절반만큼 가겠죠. 기울기를 보면서 요렇게 지나야 되겠네. 오케이? 다 됐나요? 따라서 1,2를 지나면서 요 지점과 움직이는 거. 여기 아니구나. 여기구나. 직선이 지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직선들이 지날 수 있다고. 왔다 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지점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요 지점 지나야 됩니다. 오케이? 요렇게 지나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지날 수 있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넓이는 구하면 됩니다. 1 나누기 2, 2분의 1.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3. 여기서부터 이만큼 길이 6. 여기는 9. 여기는 2분의 1. 두 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저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 좀 정리할게요. 오케이? 좀 쉬었다 갑시다.